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시장에 나갔다가 이것도 싸네, 저것도 싸네 하면서 이것저것 장바구니에 담았던 적 말입니다. 집에 돌아와 보면 원래 사려던 것 외에 필요 없는 물건들이 한가득입니다. 큰 장은 한 달에 한 번만 본다고 생각했는데 통장을 보면 어디로 갔는지 모를 돈이 수십만 원씩 사라져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노년에 재물운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비밀이 바로 작은 돈의 흐름을 읽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평생 큰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월급을 올리고 사업을 키우고 좋은 투자처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노년의 재산 격차를 만드는 건 큰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년 재산 격차의 70% 이상이 바로 소액 지출의 누적에서 갈린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1,000원, 2,000원짜리 지출 말입니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바로 그 작은 돈들이 20년, 30년 쌓이면서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하루에 3,000원씩 불필요한 지출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달이면 9만 원, 1년이면 108만 원입니다. 10년이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루 3,000원만 계산한 겁니다. 실제로는 어떤가요? 택시비 만 원, 배달음식 2만 원, 필요 없는 물건 구매 1만 원. 이런 것들이 매일 쌓입니다. 재물운이 좋은 노년층은 여기서 다릅니다. 이분들은 큰 돈을 쓸 때보다 작은 돈을 쓸 때 더 신중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은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큰 돈을 쓸 때는 심사숙고하고 작은 돈은 그냥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정반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큰 돈은 어차피 신중하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집을 사거나 차를 바꾸거나 할 때는 누구나 고민하니까요. 하지만 작은 돈은 다릅니다.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이 정도야 하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지갑이 열리고 돈이 빠져나갑니다. 재물운 좋은 분들이 주목하는 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이분들은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건 필요인가 욕구인가? 시장에서 1,000원짜리 채소를 고를 때도 약국에서 건강식품을 볼 때도 이 질문을 던집니다. 처음에는 귀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작은 돈까지 이렇게 따져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게 습관이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돈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어떤 패턴으로 새는지 눈에 들어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감정 소비를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기분이 안 좋을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외로울 때 지갑을 엽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통장 잔고가 줄어듭니다. 재물운 좋은 노년층은 이 패턴을 일찍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감정과 소비를 분리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지갑을 여는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산책을 하거나 친구에게 전화를 하거나 차 한 잔을 집에서 천천히 마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럼 구두쇠처럼 살라는 건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작은 돈의 흐름을 읽는 사람들은 정작 써야 할 곳에는 아낌없이 씁니다.
자녀 결혼, 손주 교육, 배우자, 건강, 의미 있는 여행. 이런 곳에는 돈을 쓰면서도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곳에서 새는 돈을 막아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세요. 노년에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분들은 대부분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작은 소비 하나하나가 명확합니다. 왜 샀는지, 필요한 건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면 노년의 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돈의 흐름을 읽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첫째, 하루에 한 번만 물어보세요. 오늘 쓴 작은 돈 중에 안 써도 됐을 게 뭐가 있을까? 정답을 찾으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돌아보는 겁니다. 둘째, 1,000원짜리를 함부로 보지 마세요. 1,000원이 모여서 10,000원이 되고 1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 됩니다. 작은 돈을 존중하는 마음이 큰 돈을 부릅니다. 셋째, 감정이 지갑을 여는 순간을 알아차리세요. 지금 기분이 안 좋아서 사려는 건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불필요한 지출의 절반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작은 돈의 흐름을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물운이 좋은 노년층에게는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돈이 아닌 다른 것을 자산으로 보는 능력입니다. 그게 뭘까요? 놀랍게도 그건 바로 사람입니다. 평생 쌓아온 인간관계 말입니다. 실제로 60대 이후 경제적 안정에 영향을 준 요인 중 1순위가 관계 유지 능력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돈은 있는데 연락할 사람이 없어.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통장 잔고는 넉넉한데 정작 외로운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대로 돈은 많지 않아도 늘 사람들에 둘러싸여 활기차게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이후 경제적 안정에 영향을 준 요인을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1순위가 뭐였을까요? 재산, 연금, 투자 실력? 아닙니다. 바로 관계 유지 능력이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실제로 노년 재물운의 절반은 사람에서 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재물운이 좋은 노년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돈이 아닌 관계를 자산으로 봅니다. 통장 잔고만큼이나 연락처 목록을 소중히 여깁니다. 명절 때 연락할 사람 목록, 어려울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목록, 좋은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사람 목록. 이런 목록들이 실제로는 돈보다 더 큰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좋은 병원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때 누구에게 물어볼 수 있나요? 재취업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조언해 줄 수 있나요? 투자 사기를 당할 뻔했는데 누가 미리 알려줄 수 있나요? 이 모든 상황에서 필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사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관계가 쌓여 있으면 노년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재물운이 좋은 노년층은 젊을 때부터 관계에 투자했습니다. 어떻게 투자했을까요? 바로 베푸는 습관을 실천했습니다.
베푼다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친구가 아플 때 병문안 가기, 경조사에 빠짐없이 참석하기, 좋은 정보 있으면 나누기, 어려운 일 있으면 먼저 연락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평생 인맥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도 사람 많이 알아라고 생각하십니다. 명함을 수백 장 갖고 계시고 동창회 모임도 나가고 이웃들과도 인사하고 지냅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과 관계 맺은 사람은 다릅니다. 아는 사람은 얼굴만 아는 사람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인연입니다. 반면 관계 맺은 사람은 서로의 상황을 아는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 연락할 수 있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차이가 노년의 재물운을 가립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70대 초반에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특별히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괜찮은 일자리를 구했고, 친구 덕분에 좋은 투자 정보를 얻었고, 옛 동료의 도움으로 건강 문제도 잘 해결했습니다. 이 어르신이 특별히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닙니다. 이분은 평생 사람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동료가 힘들 때 도왔고, 후배들을 챙겼고, 친구들과 꾸준히 연락했습니다. 그 관계들이 노년에 복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노년의 기회는 대부분 관계에서 옵니다. 일자리 정보도, 투자 정보도, 건강 정보도 결국 사람을 통해 들어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오직 신뢰하는 사람끼리만 주고받는 정보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관계에 투자하는 겁니다. 첫째, 연락이 끊긴 사람에게 먼저 전화하세요. 잘 지내시냐는 그 한마디가 관계를 되살립니다. 명절이나 생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특별한 날이 아닐 때 하는 연락이 더 진심으로 느껴집니다. 둘째, 도움을 받기만 하지 말고 먼저 베푸세요. 내가 가진 걸 나누는 겁니다.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정보를 나누고 시간을 내주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 관계에 성의를 보이세요. 경조사에 참석하고 안부를 묻고 기억해 주는 겁니다. 나를 기억해 주는구나. 이 느낌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넷째, 새로운 인연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복지관, 동호회, 봉사 모임, 어디서든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친구를 못 사귀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관계를 계산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에게 받을 게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면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심으로 상대를 생각하고 선한 의도로 대할 때 관계는 자산이 됩니다. 평생 인맥을 관리한다는 건 결국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쌓이고 쌓여서 노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돈은 언젠가 바닥날 수 있지만 좋은 관계는 평생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물운이 좋은 노년층에게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운을 부르는 루틴을 만드는 능력입니다. 똑같은 하루를 사는 것 같지만 어떤 루틴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재물운이 달라진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비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똑같은 일상이 반복됩니다. 밥 먹고 산책하고 텔레비전 보고 잠자리에 듭니다. 매일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똑같은 하루를 사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자꾸 생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야기할 비밀은 바로 이겁니다. 재물운이 좋은 노년층은 운을 부르는 생활 루틴을 갖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안에는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루틴이 재물운과 무슨 상관이야?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생활 루틴의 규칙성과 재물운 상승 사이에는 깊은 연관이 있다는 심리학과 경제학 연구들이 존재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큰 운을 만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루틴을 말하는 걸까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규칙적으로 걷기, 하루 일과를 간단히 기록하기, 잠들기 전 명상하기, 집안을 정리하는 습관, 이런 평범한 루틴들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루틴들이 만드는 효과는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루틴은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판단력이 좋아집니다. 판단력이 좋아지면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올바른 선택이 쌓이면 결국 재물운으로 연결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루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리정돈입니다. 설마 정리만 해도 돈복이 생긴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통계를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집안이 깔끔한 시니어일수록 재정 상태가 안정적이라는 일관된 패턴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정리정돈이 된 공간에서는 생각도 정리됩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고 무엇이 필요하고 불필요한지 분명해집니다. 이런 명확함이 돈 관리로 이어집니다. 반면 어질러진 공간에서는 충동적인 구매가 늘어납니다. 이게 집에 있었나? 없었나? 헷갈려서 같은 물건을 또 삽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리정돈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가진 것들을 점검하게 됩니다. 옷장을 정리하면서 이 옷은 아직도 입을만 하네. 냉장고를 정리하면서 이건 유통기한이 지났네. 서랍을 정리하면서 여기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쌓이면 낭비가 줄어듭니다. 실제로 재물운이 좋은 노년층의 집을 방문해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깔끔합니다. 물건이 많지 않고 있는 물건도 제자리에 있습니다. 이분들은 매일 조금씩 정리합니다. 한 번에 대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매일 10분씩 손보는 겁니다. 이게 루틴이 되면 집이 늘 정돈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루틴은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침 산책, 가벼운 체조, 텃밭 가꾸기. 형태는 다양하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건 알지만 그게 재물운과 무슨 상관이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체력이 있으면 일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면 병원비가 줄어듭니다. 활동적이면 정보 접근도가 높아집니다. 결국 체력이 곧 재물운입니다. 실제로 70대, 80대에도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건강합니다. 건강하니까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하니까
수입이 생기고 수입이 생기니까 삶의 활력도 생깁니다. 이 선순환의 시작점이 바로 매일 몸을 움직이는 루틴입니다. 기록하는 습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거창한 일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쓴 돈, 만난 사람, 몸 상태를 간단히 적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다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아, 내가 이런 날에 돈을 많이 쓰는구나. 이 사람과 만나면 좋은 정보를 얻는구나. 이때 몸이 안 좋아지는구나. 이런 깨달음들이 쌓여서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명상이나 조용한 시간 갖기도 좋은 루틴입니다. 아침에 10분 또는 잠들기 전 10분 조용히 앉아서 하루를 돌아보거나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마음의 안정을 가져오고 마음이 안정되면 충동적인 소비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루틴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100%를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가끔 빠지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어제 못했으면 오늘 하면 됩니다. 이런 유연함이 루틴을 오래 지속하게 만듭니다. 재물운이 좋은 노년층을 보면 특별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규칙적인 루틴이 있기 때문입니다. 루틴은 예측 가능성을 만들고 예측 가능성은 안정감을 주고 안정감은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스트레스가 줄면 충동적인 소비도 줄고 올바른 판단을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루틴이 아니어도 됩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정해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둘째, 하루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세요. 산책도 좋고 집안에서 가벼운 체조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한다는 겁니다. 셋째, 매일 조금씩 정리하세요. 오늘은 신발장, 내일은 서랍, 모레는 냉장고. 조금씩 하다 보면 집 전체가 정리됩니다. 넷째, 간단하게라도 기록하세요. 오늘 기분, 쓴 돈, 만난 사람. 3줄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운을 부르는 루틴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을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반복 속에서 마음이 안정되고 생각이 맑아지고 선택이 현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현명한 선택들이 쌓여서 노년의 재물운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생활 루틴만큼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하는 말입니다. 어떤 말을 입에 담느냐가 실제로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노년기에는 말버릇이 재물운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놀라운 비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늙어서 이제 안 돼.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혹시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시지는 않으신가요? 무심코 내뱉는 말 같지만 이 말들이 실제로 재물운을 막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시는 내용입니다. 바로 말버릇과 재물운의 관계입니다. 재물운이 좋은 노년층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릅니다. 같은 상황을 겪어도 다른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의 차이가 실제로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기 암시의 영향력은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하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안 되라고 말해도 행동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곧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행동을 결정하고 행동이 결과를 만듭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돈을 쫓아내는 말투가 있습니다. 못하겠다, 어렵다, 늦었다, 안 된다. 이런 말들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 새로운 일을 제안하면 나이 들어서 못 배워.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 난 그런 거 몰라. 부업 기회가 있으면 지금 시작하기엔 늦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재물운이 좋은 노년층은 다르게 말합니다. 한번 알아볼게. 배울 수 있을지 모르겠네. 시도는 해봐야지. 미묘한 차이 같지만 이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말은 행동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못해라고 말하는 순간 뇌는 정말로 못하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해볼게라고 말하면 뇌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게 신경과학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 영향이 더 큽니다. 젊을 때는 주변에서 할 수 있어 도전해봐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주변에서도 이제 쉬세요. 나이 들어서 무슨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럴 때 내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더 중요해집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에 두 분이 계셨습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재정 상태였습니다. 둘 다 스마트폰 사용이 서툴렀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이런 거 못 배워. 나이 들어서 안 돼. 다른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렵긴 한데 천천히 배워봐야지. 3년 후 두 분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분은 여전히 스마트폰을 못 쓰셨고 금융 사기를 당할 뻔했고 좋은 일자리 정보도 놓쳤습니다. 두 번째 분은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도 보고 온라인 쇼핑으로 저렴하게 물건도 사고 지인들과 연락도 잘 유지했습니다. 이 모든 차이가 처음 입 밖에 낸 말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돈을 부르는 말투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긍정적 가능성을 열어두는 말입니다. 안 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될까? 못해가 아니라 배우면 되겠네. 늦었어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시작하지 뭐. 이런 말투가 습관이 되면 실제로 기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안 되라고 말하면 안 되는 이유만 보입니다. 될 수도 있어라고 말하면 될 수 있는 방법이 보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바로 돈에 대한 부정적 예언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돈이 있어? 이제 다 끝났어. 가난하게 살다 가는 거지. 이런 말들입니다. 재물운이 좋은 노년층은 이런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설령 지금 형편이 어렵더라도 지금은 이렇지만 나아질 거야. 할 수 있는 걸 찾아봐야지.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단순히 긍정적인 척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뇌를 해결책 찾기 모드로 전환하는 겁니다. 말버릇을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평생 해온 말을 갑자기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할 수는 있습니다. 첫째, 자신이 자주 하는 말을 관찰하세요. 나는 어떤 말을 자주 할까? 며칠만 주의 깊게 들어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안 돼를 많이 하는지, 못해를 많이 하는지, 늦었어를 많이 하는지. 둘째, 부정어를 긍정어로 바꿔보세요. 못해를 어렵긴 하지만 해볼게로, 안 돼를 방법을 찾아봐야겠네로, 늦었어를 지금이라도 시작하지로. 처음에는 어색해도
계속 연습하면 익숙해집니다. 셋째, 특히 돈에 관한 말을 조심하세요. 돈이 없어 보다는 지금은 절약할 때야, 가난해 보다는 검소하게 살고 있어. 같은 상황이라도 표현을 바꾸면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넷째, 아침에 일어나서 긍정적인 말을 해보세요.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겠어. 감사한 하루야. 이런 말들이 하루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주변을 보세요. 노년에도 활기차고 재물운이 좋은 분들은 말투가 밝습니다. 안 돼보다는 해볼까? 못해보다는 배워볼까? 늦었어보다는 지금이라도를 더 많이 씁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말이 성격을 만들고, 성격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운명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자신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조금씩 바꿔보세요. 말버릇을 바꾸는 게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10년 후 통장 잔고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긍정적인 말버릇도 중요하지만 재물운이 좋은 노년층에게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가 들어도 배우는 속도를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0대, 80대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과 배우기를 멈춘 사람,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마지막 이야기에서 그 놀라운 진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혹시 본인이 이렇게 말한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배움을 멈춥니다.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배워도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노년에 재물운이 좋은 사람들은 배우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70대에 스마트폰을 배우고 80대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90세에도 책을 읽습니다. 이분들은 특별히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배우는 속도가 빠른 것도 아닙니다. 단지 배우기를 멈추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차이가 노년의 재물운을 크게 바꿉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10년 전과 지금이 다르고 지금과 10년 후도 다를 겁니다. 은행 업무는 인터넷으로 하고 물건은 온라인으로 사고 정보는 스마트폰으로 찾습니다. 이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손해를 봅니다. 실제로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을 보면 대부분 정보 접근이 어렵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같은 물건을 사는데 시장에서 사면 5,000원인데 온라인에서는 3,000원입니다. 은행에 가서 송금하면 수수료가 1,000원인데 인터넷 뱅킹은 무료입니다. 병원 예약을 전화로 하면 한참 기다려야 하는데 앱으로 하면 바로 됩니다. 이런 작은 차이들이 1년, 10년 쌓이면 큰 차이가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배움은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게 아닙니다. 배움은 정신을 젊게 유지하는 겁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는 활성화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배우면 배울수록 뇌는 젊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재물운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노년층을 위한 지원금 제도를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스마트폰을 쓸 줄 아는 사람은 그 정보를 바로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하지만 못 쓰는 사람은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재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일자리 정보가 온라인에 있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쓸 줄 알아야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배움을 멈춘 사람은 이런 기회에서 멀어집니다. 금융 사기 예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사기꾼들은 전화로, 문자로, 메신저로 접근합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잘 아는 사람은 이런 수법을 쉽게 알아챕니다. 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은 속습니다. 실제로 노년층 금융 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럼 노인네가 컴퓨터 공부를 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꼭 컴퓨터가 아니어도 됩니다.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는 것도, 건강 체조를 배우는 것도, 화초 키우는 법을 배우는 것도 다 배움입니다. 중요한 건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재물운이 좋은 노년층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호기심이 많습니다. 이게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 한번 해볼까?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젊은 사람에게 물어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걸 인정하고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배우는 속도는 나이보다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늙어서 못 배우라고 생각하면 정말 못 배웁니다. 천천히라도 배우면 되라고 생각하면 배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대, 80대에도 새로운 것을 척척 배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배우려고 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배워보는 겁니다. 첫째, 주변의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자녀에게, 손주에게, 이웃 젊은이에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모르는 걸 배우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배우지 않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둘째, 복지관이나 평생교육원의 강좌를 찾아보세요. 요즘은 노년층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인터넷 활용법, 건강관리법.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셋째, 천천히 배우세요. 한 번에 다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이렇게 배우다 보면 어느새 많은 걸 알게 됩니다. 넷째, 배운 걸 바로 써보세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으면 바로 자녀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인터넷 검색을 배웠으면 궁금한 걸 찾아보세요. 쓰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배움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70세도, 80세도, 90세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배움이 노년의 재물운을 지켜줍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노년에 재물운이 많은 사람들의 5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째, 작은 돈의 흐름을 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000원, 2,000원의 소액 지출을 소홀히 하지 않고 필요와 욕구를 구분하며 감정 소비를 통제하는 분들. 큰 돈보다 작은 돈에 더 신중한 그 역설적인 지혜가 노년의 든든한 재산을 만들어냈습니다. 둘째, 평생 인맥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이 아닌 관계를 자산으로 보고 젊을 때부터 베푸는 습관을 실천하며 사람과의 연결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 노년의 기회는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이분들은 일찍이 알고 계셨습니다. 셋째, 운을 부르는 생활 루틴을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정리정돈하고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며 기록하고 명상하는 분들. 작은 루틴이 쌓여 큰 운을 만든다는 것을 이분들은 삶으로 증명하셨습니다. 넷째,
돈이 멀어지지 않는 말습관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못해, 늦었어, 안 돼가 아니라 해볼게, 지금이라도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말하는 분들. 말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운명을 만든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다섯째, 배우는 속도를 잃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호기심을 잃지 않고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천천히라도 배우려고 노력하는 분들. 배움이 곧 젊음이고 젊음이 곧 기회이며 기회가 곧 재물운임을 보여주신 분들이었습니다. 이 5가지를 돌아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모두 거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도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매일 작은 선택을 조금씩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작은 돈을 아끼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규칙적으로 살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내일을 만들고 내일이 모여 1년이 되고 그 1년이 쌓여 노년의 모습을 만듭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오늘 작은 돈 하나를 아끼는 것, 오늘 오랜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을 거는 것, 오늘 10분 산책을 시작하는 것, 오늘 긍정적인 말 한마디를 하는 것, 오늘 새로운 것 하나를 배우는 것. 이 작은 시작들이 여러분의 노년을 바꿀 것입니다. 재물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작은 선택이 10년 후 여러분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안에는 이미 재물운을 만들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믿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노년이 풍요롭고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 큰 축복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